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전자기유도 법칙 배웠던 거 기억하죠? 전자기유도 법칙 꼭 다시 한번 또 쓸게요. 전자기유도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냥이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든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 법칙 해서 자기장, 전류, 거꾸로 전류, 자기장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방향으로 만들어지고요. 크기를 크게 만들고 싶으면, 전류를 크게 만들고 싶으면 뭐한다? 자기장 변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자석의 크기를 크게 하든지 속력을 빠르게 하든지, 그리고 뭐 하는 거였죠? 코일의 가문수를 높이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공식까지도 얘기했는데요. 써놓기만 할게요. 마이너스 n 델타 t 델타 파이. 근데 이 공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력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자기도 법칙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근데 그 전기를 만드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발전소에서는 한 100만큼 만들어. 요 발전소에서는 1000만큼 만들어. 그러면 100이냐 1000, 10배야.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수치를 얘기할 때 바로 뭐냐? 우리 뭘로 얘기하냐면 전력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전력. 그래서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그 P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이라는 것은 뭐라 생각하시면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죠. 우리 에너지 배웠었죠.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전기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준이 필요하죠. 나 전기 에너지가 많다. 기준이 왜 필요하냐면 똑같은 발전소가 뭐 이라고 하지만 아니면 다른 발전소 상관없습니다. 얘는 10만큼 만드는 100만큼 만든대. 근데 얘는 10을 1년 동안 만들고 얘는 100을 뭐 100년 동안 만든대. 그럼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여하튼 같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그냥 전기 에너지만 딱 떼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진짜 크다 작다 뭐 용량이 더 크다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 그래서 전력 P는요 T분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것이 뭐랑 관계 있냐면 전압과 관계 있고요. 전압에 비례하고요.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는 것은 당연히 얼마만큼 시간 동안 생산하는지도 따지겠죠. 근데 다시 또 시간으로 나눠지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VI만 남는 거죠. 그래서 PVI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는 것은 VI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안타깝게도 이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특강 시간에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는데 지장 없거든요. PVI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그런지는 Y는 선생님이 특강이나 좀 자세히 얘기할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냥 우리는 결론만 P는 이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P는 VI다. 요 식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별표 100만 개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VI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우리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생산하죠. 그때 만들어 전기를 이만큼 만드는 거야. PVI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우리 가정에 올 때 여기서 100 만들면 여기서 100이 올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낭비가 생기는 거잖아. 이 과정에서 뭐 한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 뭐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딴 데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왔는지 뭐 한 50밖에 안 왔대요. 그 나머지 50은 다 버린 거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전기 에너지의 생산 수송인데 더 큰 단어는 환경과 에너지야. 우리 환경을 지켜야 되거든. 그럼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줄여야 되거든. 그렇지? 그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방법을 봤더니 지금 뭐 전압을 높여주고 전압을 낮춰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에는 전압을 높여 송전하고 나머지 변전 전압을 낮춘 거거든. 이게 왜? 와, 왜 그런 거지? 왜 전압을 높이지 지금? 왜 낮추고 높이고 왜 그런 거지? 그냥 만들었던 전압 그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야 하면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아까 전력을 얘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낭비되는 걸. 그거를 구하면서 우리가 전압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된다는 거야. 낭비.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냥 바깥으로 버려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손실되는 전력인데 이걸 뭐 해야 돼? 최소화시켜야 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방금 선생님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은 VI라고 했죠? 근데 이 VI라는 거에 우리가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 뭐냐면 우리 오메보츠의 V는 IR이잖아. 그래서 이 V 대신에 이거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I 제곱 R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I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I는 R분의 V. 그렇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R분의 V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 전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이라는 것은 P VI I 제곱 R R분의 V 제곱.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전압 V가 있겠죠? 이게 전류 I가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R이 저항 R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 지금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이 전류라는 것은 일정한 값이죠? 전류 I는 일정한 값이죠? 직류 연결에서는 전류 I는 일정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저항 아래 뭐가 걸려요? 전압이 걸리겠죠? 이때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I에다가 R만큼 곱한 게 된 거죠. 근데 이만큼이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전압이 줄어든다는 거야. 여기에서 전압이 걸리고 나머지가 전압이 줄어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R1이고 R2면 당연히 그래도 R, V1, V2가 걸리겠죠. 여하튼 여기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손실된다고 했잖아요.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를 송전하는데 이때 만드는 전력이 P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손실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손실되는 전력을 PVI 마찬가지로 I 제곱 R R분의 V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VI잖아. 그럼 여기에 I랑 여기랑 똑같은 건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저항 R이 있을 거 아니야. 이 R에 걸리는 저항 R이 걸리는 거니까 이 전압 V가 여기 있는 V랑 똑같으면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V는 R, 저항 R에 걸리는 VR이 되거든. 이게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손실된 전력을 구하려면은 VR을 구해야 되는 거야. PVI로 손실 전력을 구하려면 V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바꾸는 거죠. I 제곱 R로 바꾸는 거야. 왜? I라는 값은 지금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I를 구하면 바로 R만 대입하면 바로 손실되는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손실 전력을 PR, 손실되는 전력을 I제곱 R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왜 P는 VI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설명한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헷갈리면 이거 그냥 가로쳐 놓고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손실되는 전력은 PR은 I제곱 R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냥. 선생님이 이때 저항에 따른 전압 구해봐라 그렇게 문제 안 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요. 그렇죠? 얼만큼? V값과 I값에 해당하는 전력을 만들어요. 이 전력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한다? 손실되는 전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I 제곱 R로만큼이 손실된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되는 건 VI로 구하시고요. 전력을 얘는 I제곱 R로 구하세요.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한 거야. 물론 이것도 VI로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V를 따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V랑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 그래서 그냥 I제곱 R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은 발전소의 암폭력을 이렇게 PVI로 구하시고요. 얘는 이렇게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소모되는 전력을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소모되는 전력을 줄여야 된다고 했어. 여기 나와 있죠? 손실 전력을 PR I 제곱 R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 R을 낮추면 되든지 I를 낮추면 되겠죠? 먼저 R을 낮춘다고 했잖아. 저항 R을 낮추면 돼. 저항 R이라는 것은 우리 이거야. 도선을 생각해 보자.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면적이 있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전자가 이동해서 전력이 흐르는 거잖아. 물론 방향은 반대야.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야 한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좁은 공간하고 이게 넓은 공간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얘가 훨씬 쉽죠. 얘가 더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럼 얘는 전기 저항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항 R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굵기를 크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원통형 미끄럼틀 있죠. 거기를 내가 기어간다고 했을 때 그걸 기어서 가는 것과 내가 전자라고 치자. 그걸 기어가는 것과 터널을 이렇게 큰 터널을 지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워요? 터널이 큰 터널을 지나서 쉽잖아. 굵기를 크게 하면은 저항 R을 낮출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힘들죠? 그렇게 하려면 전선을 되게 두껍게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비싸서 잘 안 하죠. 자, 또한 방금 얘기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구리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구리보다 더 전기 전소 좋은 게 뭐죠? 은이야. 은 사용하면 전기 더 잘 통해요. 근데 왜 은을 못 사용하는 거죠? 비싸니까. 그래서 저항이 작은 송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비싸서 사용 못 하죠. 또한 길이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발전소가 이렇게 만들어요. 발전소가 있는데 전기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것과 저기 멀리 부산까지 보내는 것과 어떤 게 더 당연히 효율이 좋겠어요? 바로 옆에다 만들면 이 L 값을 줄이면 어때요? 소비 전력이 낮춰지겠죠. 저항 R 값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L 값과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 R을 줄이는 방법은 저항이 작은 것들 또는 송전선 길이 줄이는 거, 굵기를 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저항 R을 낮출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야. 왜? 비싸다고. 누굴 모르겠어. 은보다 구리보다 은이 좋다는 거. 또는 집 근처에 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집집마다 발전소 만들 거야? 집집마다 화력 발전소 만들 거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저항 R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전류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전류 I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전류 I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자, 아까 여기 다시 볼게요. 그럼 이 전류를 줄이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이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면 돼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이 전력은 일정해. 그렇죠? 발전소에서 만들 수 있는 전력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 I를 낮추면 훨씬 더 손실이 적어져. 그럼 뭘만 높이면 돼? 전압을 높이면 되는 거야. 전압 V를 높여서 전류 I를 줄이면 손실이 되는 전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같은 전력 P를 송전할 때 E가 일정하잖아.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제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여기 처음에 중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죠? PVI를 생산하죠? 그리고 이게 초고압 변전소. 왜? 전압을 높여야 되거든요.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전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은 2만 볼트. 그렇죠? 여기는 왜 10만 볼트, 30만 볼트, 70만 볼트 뭐 이 정도까지 높여요. 피카츄네. 그렇죠? 100만 볼트. 그 정도까지 높여줘요. 그리고 나서 1차 변전소 다시 좀 낮춰줍니다.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낮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낮춰주는 그런 과정이 우리 송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고압 변전소까지 우리가 송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배전을 하겠죠. 그렇죠? 전봇대 같은 데 배전해서 전압을 낮춰서 공급해야 되겠죠. 요쯤에서 1차 변전소에서 뭐 대규모 공장 보내고 뭐 지하철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소형 공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빼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전과 배전
뭐 있는데 이런 거 송전, 이런 거 배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근데 구분해서 여기까지 무조건 송전이고 무배전이야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냥 통전과 배전의 의미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저항을 줄인다. 그리고 전류를 줄인다. 근데 저항을 줄이는 건 어렵다. 그래서 전류를 줄이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전압을 높인다며. 그럼 전압을 어떻게 높일 건데 도대체? 전류를 줄인다고 해서 전압을 높인다고 해도 그럼 전압을 어떻게 높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배우는 거야 지금.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럼 변압기. 말 그대로 변환대, 뭐를 전압을 변하게 하는 장치를 변압기입니다.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인데 무슨 법칙 이용한다고요? 전자기유도 법칙을 이용한다고요. 전자기유도 법칙 이용한다고요. 전자기유도 법칙이 뭐였죠? 자기장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든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용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네모나 미음자 모양의 우리 철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왼쪽에는 1차 코일이 있고요. 오른쪽 2차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수, 코일을 감아놓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습니다. 가문수가 어때요? 지금 달라요. 이때를 N1이라고 이때를 L2라고 할게요. N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발전소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가 있어요? 교류 전압이 있겠죠. 이게 교류라는 표시야. 태극 모양의 교류라는 표시야. 그래서 V1이라는 전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전류가 I1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 만드는 전력은 어떻게 돼요? P는 V1 대 I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류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뭐 한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바뀌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 코일에 자기장 변화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기장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 전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흐르는 전류가 I2가 되는 거고 그때 만드는 전압이 V2가 되는 거야. 단 여기서 손실되는 건 없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데 왼쪽과 오른쪽 전류가 흐르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않는 값이 말하면 전력은 일정합니다. 1차 코일에 있는 전력과 2차 코일에 있는 전력은 일정합니다. P1과 P2가 어떻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구했죠? V1 대 I1이 같은 거죠? V2 대 I2가 같은 거죠? 자, 근데 이 전압은 아까 우리 기억해요? 유도 전압은 뭐야?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 델타 T 델타 파이라고 했죠? 그게 뭐야? N값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이 가문수가 N1인데 N2죠. 아하,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 만들어진 이 V값과 N값은 비례한다. V1 대 V2는 N1 대 N2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100번 감고 200번 감았으면 여기 110V면 220V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압이 2배가 됐어. 근데 같아져야 돼.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밑에 글을 써놨는데요.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근데 무슨 전류?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방향이 바뀌겠죠? 자기장이 변하겠죠? 이 자기장 변화가 오른쪽 2차 코일에 뭐를 만든다? 유도 전류가 만드는 거죠. 이때 전자유도 법칙. 이때 만들어지는 이 전압이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수를 조정해서 전압을 높이든지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V1 대 V2는 N1 대 N2다. 이 100번이고 200번이면 여기도 뭐 100번이고 200번이 되는 거죠. 1대2면 여기도 1대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전류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P1과 P2는 같다. 이렇게 같으니까 얘를 높여주면 얘가 낮춰주는 거죠. 전압이 2배 되면은 얘가 2분의 1배 된다. 이런 원리로 이용한 게 바로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지금 첫 제목이 뭐였죠?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이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생산 어떻게 만들어진다? 전자규도 법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자규도 법칙 뭔지 배웠었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발전기도 우리가 배웠었죠. 발전 방식도 얘기했었죠.
그래 이 발전소 만들었던 이 생산을 뭐 하는데 각 가정, 각 공장이 통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I 제곱 R인데 R을 낮추든지 I를 낮추면 되는데 R을 낮추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I를 낮추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전압을 높이는 건데 그 높이려면 변압기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환경과 에너지, 좀 더 효율적인 전력 송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전압 송전 방금 얘기했었죠. 그리고 거미줄 같은 정력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발전소에서 하나의 가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 한반도가 있으면 뭐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발전이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까운 쪽으로 보낼 수 있겠죠. 최대한. 거미줄 같은 속력 전정망이 필요하고요.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것은 스마트 그리드라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이만큼 지금 수요량이 있어. 그럼 그만큼 맞춰서 뭐 하는 거야? 전기를 생산하면 되는 거야. 밤이야?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그만큼 좀 덜 생산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정말 에어컨 소비가 많아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 쓰고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한다?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주고받아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는 것을 효율적 전력 송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고압 송전선을 지하에 묻는 경우도 있죠. 지중설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안전장치 설치. 이제 우리 송정탑에 쉽게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울타리를 쳐놓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전력 수송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에 대해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이 개념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